작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주권의 가이드를 위해서 이제 책을 작게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워킹 홀리데이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어요. 워킹 홀리데이가 사실은 호주 이민의 첫 발로서는 상당히 좋은 비자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워킹 홀리데이 때는 그냥 호주를 경험하고 그냥 하나의 그냥 와서 휴가차 그냥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러듯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민을 준비하면서 워킹 홀리데이를 잘 활용하신다면 상당히 이민에 유용한, 또는 시간을 줄이거나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주권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다 들으셔도 되고, 워킹 홀리데이에서 올려는 분들도 있고, 또는 워킹 홀리데이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보면은 학생 비자도 계시고, 워킹 홀리데이에서 학생을 공부하려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스폰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워킹 홀리데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호주에서는 30세까지죠. 30세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분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이런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은 그 안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그럼 30세 18세에서 30세까지 오시는데,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회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공부하다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 풀타임으로 일이 가능하고, 어떤 특정 직업군들은 거의 12개월 동안 연속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워킹 홀리데이에서 호주 경력을 거의 1년 가까이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군이든 간에 한 번은 6개월 리미테이션 걸리면은 한 번 바꿔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비자죠. 여러분이 관광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업도 제한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4개월 정도. 그리고 풀타임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동시에 일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경력도 쌓고 그럴 수 있는 비자입니다. 영어 과정 공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자를 근데 쓸 때 미리 내가 잘 알고 준비해서 오시면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죠. 보통은 대부분 사람들은 워킹 홀리데이를 오셔가지고 호주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호주에 더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해법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워킹 홀리데이를 이용해서 내가 영주권으로 어떻게 루트를 짜면 좋을까를 미리 고민한다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풀 워크 라이트의 비자를 갖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워킹 홀리데이 한번 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풀 워크 라이트 가져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리미트가 걸립니다. 학생 비자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한 고용주 밑에서 어떻게 일을 해라 그런 제한 조건은 한 고용주 밑에서 일하지만 여러 군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민성에게 내가 이 고용주 밑에서 꼭 일을 할 때 바꿀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A, B, C 고용주가 있으면 동시에 일을 할 수도 있고, A 갔다 B 갔다 C 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이라는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옮겨야 되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약간의 트릭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회사라도 브랜치, 그러니까 지점이 다르면 또 그거는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걸로 아닌 걸로 카운팅 되기 때문에 또 계속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실제로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들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를 살릴 수 있으면 좋고요. 살리지 못할 수도 있긴 한데, 관련된 산업군에서 일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정말 잘 활용한다면 영주권으로 가는 루트에 정말 최단 코스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호주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도 워킹 홀리데이 이후에 바로 고용주 스폰이나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학생 비자도 솔직히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좀 심사도 어렵고, 학비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고, 영어 점수도 타이트해졌으니까 쉽지는 않을 수 있죠. 자, 근데 그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와서 또는 워킹 홀리데이를 안 쓰고도 할 수도 있는데 학생 비자로 이제 전환하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는 뭐 관광 비자로 오셔가지고 학생 비자 전환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호주 안에서 신청하는 게 비자가 승률이 좀 높으니까. 호주 밖에서 비자를 넣었을 경우에 이제 학생 비자 옵션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는 뭐 워킹 홀리데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루트를 많이 짠다면 옛날 루트를 얘기합니다. 그냥 유학 후 이민을 보통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럴 경우는 대부분 유학 후 이민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쪽 분야의 학력, 기술을 채울 수가 있죠. 호주에서 공부하면.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내가 전혀 다른 전공을 하셨다 할지라도 호주에서 그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은 내가 그쪽에서 뭐 여러분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학과 이런 거겠죠. 그걸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하면서 경력을 쌓고 또는 졸업생 비자에서 경력을 쌓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한국에서 이미 그 학력이나 경력이 충분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기가 그 한국에 있는 학력이나 경력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근데 실제로는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는데 뭐 간호사 같은 경우도 호주에서 굳이 간호사를 공부 안 하시고 한국에서 간호사 공부를 끝내잖아요. 그게 인정이 돼요. 그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나면은 간호사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주에 오면은 간호사 공부를 하려면 거의 1억이 들리는데 한국에서는 뭐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죠.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럼 거의 그냥 차이가 뭐냐면은 지금 제가 엊그저께 그 빅토리아 주정부 인비를 받았는데 그 두 분 다가요. 호주에 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호주로 온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한국에서 공부한 학력과 그리고 한국에서 경력만 갖고 주정부 스폰에서 인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유학 후 이민이라는 곳에 그냥 빠져가지고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만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했던 학력의 경력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 이제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요즘에 이민성은 학생 비자를 줄 때도 여러분의 전에 했던 학력이나 경력이 지금 하려는 공부가 전혀 다르다. 사실 많이 그렇게 합니다. 이유는 어쩔 수 없는데 왜냐하면 호주에서는 트레이드 레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3D 업종을 조금 영주권 학과로 많이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도 원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와서 그걸 하면서 영주권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3D 업종을 한국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호주에서 유학 후 이민해서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이전의 학력과 경력이 요거와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자가 잘 안 나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 비자도 좋은 옵션이긴 하지만 조금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다. 굳이 꼭 호주에서 학생 비자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 트레이드 레벨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죠. 그러면은 보통은 뭐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졸업생 비자를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학업 이후에 그 사람이 숙련공이 되려고 하면은 또 기술자가 되려고 하면은 충분한 현장 실습이 필요하니까 그런 비자를 줍니다. 사실은 뭐 이게 만든 목적은 좀 다른 데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졸업생 비자를 또 주기 싫으니까 이민성에서는 졸업생 비자에 나이 제한을 걸어놓죠. 원래는 이게 50세까지인데 35세. 그리고 지금 현재 영어 점수도 많이 올렸어요. 원래 6.0에서 6.5로 올렸으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본 루트인 뭐 워킹홀리데이 와서 그다음에 학생 비자를 받고 그다음에 졸업생 비자를 받아서 그다음에 넘어간다. 기술심사를 하고 이런 루트가 옛날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첫 번째 학생 비자는 거의 그냥 주는 입장이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옛날 방식대로만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워킹홀리데이를 정말 잘 효율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워킹홀리데이는 업투 뭐 서드 워킹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경력을 충분히 쌓는다면은 워킹홀리데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민을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민을 갈 때
보통 우리가 만약에 일반 루트에 유학 후 이민을 했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해선을 쭉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고용주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고용주 스폰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영주권 넘어가는 루트가 일반적인데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술 이민의 조건을 잘 이해한다면은 봅시다. 기술 이민 같은 경우 만약 트레이드 레벨이든 뭐 프로페셔널 레벨이든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 직업군에 스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직업군의 경력이 2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호주가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경력이 2년을 여러분이 학생 비자 때 경력을 채우지 못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대학을 가는 과정들은 경력을 학력 때 채우기 어려워요. 학생 비자 때. 대부분 다 끝나고 졸업생 비자 때 채우는데 근데 이 졸업생 비자가 2년밖에 안 되니까 2년짜리 경력을 채우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대부분 프로페셔널 레벨에서 취업 비자로 가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비자 옵션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고용주 기술 이민이나 고용주 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러분들이 고용주를 찾아서 고용주로 가게 되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 나이 제한 같은 것도 조금 웨이브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어 점수도 좀 낮아요. 왜냐 트레이드 레벨에 위한 게 고용주 스폰 비자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달라져요, 생각이. 이민성이.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레벨은 뭐 독립 기술 이민으로 가고 그다음에 트레이드 레벨은 고용주 스폰으로 가고가 일반적인 루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하나로 묶으려고 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부분 프로페셔널 레벨이나 바첼러 학위,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들도 고용주 스폰으로 가게끔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꼭 고용주를 찾으시면 되긴 하지만 그거 말고 일반적인 루트를 여러분들이 보통은 하냐면은 그 숙련 이민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독립기술 이민이나 뭐 포인트 테스트라고 하죠. 그다음에 주정부 스폰 이거 찾아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이가 적으시면 유리하고 영어가 높으시면 유리하고 기술 심사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 기술 심사 중에서도 프라이어리티 직업군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직업군이 따로 있는데 그 직업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높으면은 잘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주정부가 포인트를 지금 대부분 다 지금 80점 넘어서 뽑히는데 코로나 때 65점도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군에 따라서 주정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영어에 따라서 파트너가 있나 없냐에 따라서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포인트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술 이민 중에 숙련 이민, 기술 이민 같은 경우에 주정부나 포인트 테스트로 가는 거는 점진적으로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주에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고용주 스폰 이민하고 그다음에 기술 이민 두 중에 하나를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과적 이민성은 그 포인트 테스트 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하이 클래스, 그러니까 우리가 숙련의 고연봉 자를 위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 포지션은 정말 좀 작아요. 많이 뽑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용주 스폰 비자를 많이 선택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 고용주 스폰으로 영주권으로 가는 루트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워킹 홀리데이를 와가지고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갖고 경력을 쌓는 거는 지금 현재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바첼러 학위가 있다.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호주에서 그 관련 경력을 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고용주 스폰뿐만 아니라 그럼 점수제 비자도 도전할 수 있어요. 아까 간호사처럼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호주 와서 뭐 간호 경력을 더 쌓고 하셔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했던 공부가 호주에서 경력을 쌓기가 관련 경력을 쌓기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빨리 트레이드 레벨로 빨리 전향을 해가지고 그 직업군을 경력을 계속 쌓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학업 중에 경력을 더 쌓아가지고 고용주 스폰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민성은 고용주 스폰의 경력 요구 조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려고 해요. 거의 발표가 이미 시행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시행을 하겠죠.
근데 시점은 정확하게 뭐 11월 23일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발표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되면은 좀 직업군 또 뭐 발표하고 하겠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고용주 스폰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싫어하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 고용주 밑에서 묶이니까. 근데 그것도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민성 생각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적응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용주 스폰 비자는 이민성에게 상당히 좋죠. 왜? 이 사람이 호주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민 트렌드는 뭐냐면은 지금 점수제 비자번호는 고용주 스폰 비자로 많이 몰려고 해요. 그리고 시티에서 외곽 지역으로, 시골 지역으로 조금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직업군이나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 전략을 잘 활용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워킹홀리데이 쓰고 학생비자로 그 다음에 진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그 옵션이 제한됩니다. 시간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퍼스트 워킹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세컨을 자격을 땄다. 그럼 쓰지 말고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방향의 비자 옵션으로 영주권 갈지에 따라 다르니까요. 지금 이제 또 유튜브에다 질문 남기셨는데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Q&A 할 텐데 지금 미리 질문 받은 것도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고용스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루트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 고용주 밑에서 2년 이상을 일을 할 때, 그때는 뭐 482 비자를 가지고, 고용주 임시 비자입니다. 2년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걸 TRDENS라고 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기술 심사를 하고 경력이 풀타임 3년이 있다면은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민성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약간 심사가 좀 더 까다로워요. 그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용주 스폰을 가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2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점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아니라 한 고용주 밑에서 얼마큼 일을 하고 적응을 했는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영주권 심사가 들어가게 되면 뭐 한 고용주 밑에서 2년 이상이 한 경우는 뭐 빠르게 나오면 진짜 뭐 몇 달 만에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영주권. 저희 회원이 지금 2달 반 만에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게 또 틀리는 게 뭐냐면, 지역이 시티냐 외곽이냐 따라 다릅니다. 그 친구는 이 외곽이었는데 지금 2달 반 만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좀 1년 반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의 조금 그게 있으니까 직업군마다 또 어디에서 고용주가 있느냐,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